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텍스트 기본 과정 강의를 맡은 소리자바의 김아람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교환, 교재 그리고 영상은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텍스트 기본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텍스트 데이터란 무엇인지 기본 정의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텍스트 데이터 학습 처리 규칙이라는 부분은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간투사 태깅이 실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단어를 간투사로 보고 어떻게 태깅을 할지 그런 규칙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배웠다면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또 배워야겠죠? 그래서 저작도구 사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뭉치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실수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검증자의 입장에서 다른 작업자의 작업물을 검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곳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데이터의 정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강의가 데이터 라벨러 과정 중에 텍스트 기본 과정이잖아요. 우선 이 텍스트 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말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예요. 음성 데이터 더하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더하기 텍스트, 영상 더하기 텍스트,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와 짝을 이루는 형태도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텍스트만 단일로 수집되고 또 가공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해요.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챗봇이나 키오스크, 기계 독해 엔진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학습 목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는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모델이라는 단어는 또 모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서 언어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언어 모델은 주어진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에 대한 그런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이에요. 우리 인공지능이 검색어 추천을 하거나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출력할 문장 중에서 가장 적절할 것 같은, 그러니까 적절할 확률이 높은 문장을 선택을 해야 해요. 아직까지는 이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성을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포털 사이트에 정보 검색할 때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아시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잖아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입력을 할 때 그 키보드 위에 보시면 단어가 이렇게 뜨잖아요. 추천 단어들이. 그것도 역시 언어 모델을 통해서 구현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는 최근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비대면 경제잖아요. 이 비대면 경제에서 특히 온라인 상담, 온라인 심리 상담 이런 비대면 의사소통 서비스가 또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 자연어는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챗봇 연구뿐만 아니라 기계 독해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한국어의 특색을 가진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에도 텍스트 데이터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인데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어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를 종류로 나눌 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해요. 이 텍스트 데이터는 이미지나 영상, 음성처럼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가 되고요.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말은 정해진 구조가 없이 저장이 된 데이터라는 의미인데요. 이 반면에 정형 데이터는 쉽게는 엑셀 문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문서를 보시면 행과 열로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죠. 근데 다시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는 또 음성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 문법 요소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텍스트 데이터는 대규모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예요. 도서나 논문, 인터넷, SNS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텍스트 데이터는 한국어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이 텍스트 데이터에는 한국어가 가지는 문법적인 특색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강조나 도치 같은 그런 특징도 있고 우리 대표적으로 영어랑 비교를 해도 어순부터가 다르잖아요. 이미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만약에 한국 고양이 사진을 다른 어느 나라의 외국인에게 보여줘도 고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고양이라고 부르는 명칭 자체는 다르겠지만 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는 전 세계 공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언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게 이 국내 시장에 맞는 챗봇이나 또 기계독해 엔진을 개발을 하려면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텍스트 데이터의 필요성, 특성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마이닝이란 데이터, 자료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이닝은 채굴, 그래서 자료를 채굴한다는 의미예요. 이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우리 은행에서 활용을 한다면 사기 시도를 방지하거나 또 고객을 분류하는 등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통신사에서는 통화 기록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 예측 모델의 개발, 제조 분야에서는 결합률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우선 좀 전에 데이터 마이닝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텍스트 마이닝은 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텍스트에 적용을 하는데 텍스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더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인 거죠. 우리 언어는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가 또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같은 규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공통의 이제 틀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가 됩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아까 언급이 잠깐 됐었죠. 그리고 이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 부분에 보시면 수치 또는 범주화된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구조 이 부분들이 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엑셀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가 대상이고요. 적합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미를 정제하고 범주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서 또 그것을 분석을 하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첫 시간으로 텍스트 데이터의 어떤 기본 정의라든지 아니면 필요성, 또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처리 기법 같은 부분들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뭐 생소한 단어들도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텍스트 데이터 자체에 대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